자,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두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도전 과제와 두 개의 데이터셋.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입니다. 다이어트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다이어트만 하고 있으면 우리 몸이 힘들겠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작업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셋 수집을 위한 인터넷 환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서 엑셀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판단 가능한 기준으로 우리는 비만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만도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미 자기 자신의 몸무게랑 키는 알고 있으니까 내 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또래 친구들의 데이터도 같이 보면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는요, 여러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가 나온 자료로 기왕이면 나이와 성별, 지역 등등의 정보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이지요.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 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우리가 매년 학교에서 건강검사 하잖아요. 그 결과를 혹시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로 학교 건강검사 입력하고 검색을 했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교육부 학교 건강검사라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있다고 출력되었네요. 자,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통합제공 시스템인데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다음 그 데이터를 문서로 입력했겠죠. 그 데이터를 다시 교육부가 모아서 전체 학생 거를 하나의 빅데이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공공데이터 포털입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는요, 따로 로그인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바로 검색어로 학교 건강검사라고 입력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이 파일 앞에 이 체크 표시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합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보세요. 이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결과 분석 로우 데이터,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일이 그냥 열리진 않죠. 엑셀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의 이름은 csv, separated values라는 파일인데요. 주로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을 열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운받은 데이터의 내용을 적어볼까요? 학교 급, 공학 여부, 시도, 학년, 몸무게, 키, 성별. 우리가 찾던 그 데이터가 맞나요? 자, 여러분, 이 파일 속에 총 몇 건의 데이터나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 수집 단계를 지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총 데이터 건수를 알아보고 키와 몸무게의 최대 최소값을 탐색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 키와 몸무게의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인 평균 비만도 BMI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데요. 주의할 사항은 키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지금부터 엑셀 파일을 열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시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학교명과 키와 몸무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 데이터의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 총 데이터 건수를 알아보기로 했죠. 총 데이터 건수를 계산할 때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설명이 보이시나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count 하시고 가로 열고 아까 데이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키가 들어있는 이 정보 있죠? 이 열을 클릭해주면 여기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행의 개수를 리턴해 주죠. 네, 총 9686건의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최대 키와 최소 키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키는 max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max의 설명 볼까요?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네, 아까 우리 count와 동일하게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해 주죠. 가서 키의 최대값 찾는 거죠. 키 컬럼을 지정하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네, 최대 키가 194.2라고 하네요. 자, 미는 함수만 민으로 바꿔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키를 지정해주고 엔터. 네, 최소 키는 107.7임을 알려줍니다. 자, 최대와 최소의 키 차이가 90cm가 넘네요. 왜 이럴까요? 이 데이터를 가서 살펴보니까 이 키가 그렇다는 얘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명, 학교급에 들어가 보니까 데이터가 1, 2, 3 각각 있지요. 1은 초등학교, 2는 중학교, 3은 네,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보도 들어있기 때문에 편차가 큰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함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함수의 이름은 average입니다. average 함수의 설명은 역시 영역을 지정하면 그 영역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해준다고 나와 있네요. 가로 열고 동일하게 키 영역을 설정해 준 다음에 가로 닫으면 바로 평균 키가 나타납니다. 154.56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데이터를 분류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급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 있죠? I 컬럼에 학교 급별 정보 중에 1은 초등, 2는 중등, 3은 고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를 해보죠. 자,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카운트는 그냥 카운트였는데요. 지금 우리는 1의 개수만 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준답니다. 자, count if 가로 열고 영역은 똑같죠. 학교 급별을 지정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초등학교 구할 거니까요. 1이죠. 초등학교는 1. 그래서 1번 1이란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리를 클릭해주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1인 건수는 3573건이라고 하네요. 자, 이걸 아래로 복사를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중학교 2581건, 고등학교 3532건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 급별 평균 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초등학교 데이터만 쫙 모아서 평균을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이걸 한 번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뒤에 보면 역시 if가 있죠. average if를 사용하면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자, 가로 열고요. 역시 average if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제일 먼저 영역은 우리 여기죠. 네, 여기에서 컴마.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우리가 if 구할 조건은 요거죠. 급별 1. 그거 가지고 평균을 구할 데이터가 있는 곳. 네, 여기죠. 여기를 지정해 줍니다. 가로를 닫아주면 네. 자, 초등학교 1이라고 되어 있는 급의 평균 키는 136.38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거를 아래로 복사해 주면 중학교도 나오고 그죠? 고등학교도 나오겠습니다. 네.
자, 중학교 평균과 초등학교 평균은 확실히 다르죠? 136, 162, 167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평균 몸무게는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BMI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I 계산을 아까 잠깐 수식을 본 것처럼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 키의 정보를 보니까 162cm 여서요. 이게 지금 뭐죠?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네요. 그래서 키를 먼저 미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키 125.8cm를 미터로 바꾸려면 간단하죠? 저 값을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키 정보를 나누기 100 해서 미터로 바꿨습니다. 1.258m. 자, 이 정보를 가지고 BMI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무게를 여기 있죠? 나누기 키. 근데 얘랑 키를 2번 제곱해야죠?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근데 지금 수식을 보면요. 여기 수식을 보면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건데 여기에 뭐가 좀 들어가야겠죠? 네, 가로로 묶어줍니다. 제곱을 먼저 해줘야 하니까요. 가로로 묶어주면 BMI가 구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상당히 작은 것 같은데요. 17.25가 나오네요. 이 BMI 지수의 기준을 좀 알아보았는데 그 정보가 여기 있어요. 인터넷에서 조사한 BMI 지수 판별식입니다. 1에서 18.5까지는 저체중, 18.6에서 23까지 정상, 23.1에서 25까지 과체중, 25.1에서 그 이상 되면 비만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한 수치, 지수가, 계산한 지수가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엑셀에 아주 편한 게 있는데요. 역시 함수입니다. 요걸 사용하려면 자, 여기 있네요. 판정이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입력해 줍니다. 자, VLOOKUP이라는 이 함수는요. 찾으려는 값을 먼저 입력해 주고요. 첫 번째, 우리가 계산한 BMI죠. 두 번째는 이 값을 가지고 기준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테이블 어레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필드 있죠? 네,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찾는데 그 다음 뭘 찾아야 되죠? 컬럼이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컬럼이 몇 번째 인덱스냐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영역이 여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값을 가져옵니다. 4. 자, 마지막으로 옵션이 있는데요. true는 유사일치, 비슷하면 가져와라. false는 정확히 똑같으면 가져와라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범위에 있는 비슷한 걸 찾아와야 되니까 true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true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친구는 17.25 여기 있네요. 17.25 여기 저체중 맞죠? 네, 제대로 결과를 찾아옵니다. 자, 이 수식을 아래로 전체 학생에게 다 복사를 해주죠. 자, 여기서 아까 우리 몇 건이었죠? 9,600 그쵸? 여기까지였어요. 9,687 네, 여기까지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수식을 복사하고 났더니 NA라고 나오죠. 이거는 계산이 지금 불가하다는 뜻인데요. 왜 그런지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네요. 여기 지금 보면 데이터 영역에 이게 아까 지수 테이블이 있던 자리거든요. A72에서 D75. 지금 보면 원래는 A71에서 74였어요. 근데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서 이 값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 수치를 절대좌표, 달러를 이용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71, $74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사를 해볼게요.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과체중인 친구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23.26은 여기죠? 네, 과체중 맞네요. 자, 비만 볼까요? 비만 28.6, 26.1 맞나요?
자, 26.1, 25.5 이상이면 전부 비만이니까 제대로 가져온 게 맞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는 게 또 도움이 되겠죠.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각각 분류마다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썼던 함수 카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카운트를 사용하는데 단순 계산이 아니라 저체중인 것만 가져와야 되니까 count if라고 지정해 줍니다. count if 어디 가서 계산해 오죠? 네, 요 판정 컬럼이죠. 자, 여기 가서 계산해 옵니다. 자, 뭘 가져와야 하냐면 요 옆에 있는 문자열만큼만 카운트를 해야죠. 자, 가로 닫아주고 엔터를 쳐주니까 저체중이 3,384명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로 복사하면 정상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네요. 4,248명, 과체중이 1,000명, 비만은 1,000명 미만이네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학생들 중에 정상인 친구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 1,000명 이상이 과체중인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비만은 아니잖아요. 비만은 지금 보니까 9,600명 중에 967명, 그러니까 10% 정도만 비만이네요. 자, 우리가 평소에 비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은 정상이거나 과체중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엑셀에 있는 몇 가지 통계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count if, average, max, min 이런 함수들은 사용법이 매우 단순했죠. 마지막으로 vlookup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건 기준에 맞는,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에 맞게 적절한 함수를 골라서 선택해서 분석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시각화 작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검사 데이터, 이 데이터에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각화 도구로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수 분포표는요, 계급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찾아서 그 사이에서 뭐뭐 이상, 얼마 미만으로 계급을 지정해 줍니다. 계급의 개수는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히스토그램은 그래프인데요. 가로축은 계급, 세로축은 도수를 나타내고 각 구간은 겹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학책에서 본 적이 있을 법한 그림이죠. 자, 왼쪽에 있는 표가 도수 분포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우리는 엑셀로 그릴 거라서 이거 일일이 손으로 그리지 않을 거예요. 자, 아주 빠르게 엑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키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도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도수 구간을 먼저 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의 최대값은 194 정도고요. 최소값이 107이죠. 그래서 110을 우리는 가장 기본 구간으로 하고 10씩 증가하는, 그래서 200까지 가는 총 10개의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구간이 너무 많아 라고 한다면 뭐 15 정도 기준으로 해서 115, 130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린 첫 번째 구간을 가지고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수작업이 아니라 기능을 쓰기로 했는데요. 바로 데이터 메뉴에 있는 데이터 분석 기능입니다. 이 화면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요, 파일 메뉴에 옵션에 가서 찾아서 추가해 줄 겁니다. 자, 여기 추가 기능에 가셔서 이름 정렬 순을 찾아보시면 분석 도구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이동해 주세요. 이동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4개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기능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요게 나올 거예요. 자, 데이터 분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석 도구가 꽤 많죠. 이 중에서 우리는 히스토그램 선택합니다. 자, 히스토그램에서는 총 3가지를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먼저 입력 범위, 이건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데이터의 범위를 말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키잖아요. 키 정보에 넣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있는 이 부분부터 해서 어디까지? 맨 끝에 있는 키까지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자, 계급 구간은 어디 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급 여기죠. A46부터 A55까지 지정해 줬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결과값을 출력할 때는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출력하라 라고 선택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우린 히스토그램까지 볼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출력해 줍니다. 자, 확인. 금방 나왔죠. 자, 왼쪽에 계급과 계급별 빈도수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까지 1초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엑셀 도구에서 키 데이터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지요.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는 괜찮은 도구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